오늘 영상에서는 이 클로드4 리걸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부터 어떻게 설치하는지 진짜 어떻게 쓰는지까지 20분 안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엔트로픽이 클로드4 리걸이라는 걸 들고 나왔거든요. 분야별 플러그인이 12개, MCP 커넥터가 20개가 넘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변호사가 매일 켰다 껐다 하던 5개의 도구를 클로드 한 곳에 그냥 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에 본인 클로드 계정 켜서 그대로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됩니다. 약속 드릴게요. 도구 소개만 하고 끝나면 시간 낭비잖아요. 오늘은 설치부터 명령어 입력, 결과 검증까지 손에 잡히는 워크플로우 그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2026년 5월 12일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엔트로픽이 2개를 동시에 풀었어요. 2개를.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는 분야별 플러그인 12개, 커머셜, 코퍼레이트, 임플로이먼트, 프라이버시, 프로덕트, 레귤레이터리, AI 거버넌스, IP, 미티게이션. 우리가 아는 변호사 업무 분야 이름이 그대로 플러그인 이름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좀 무성의해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진짜 똑똑한 거예요. 변호사가 본인 분야 이름만 찾으면 자기한테 필요한 게 뭔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든 거니까요. 다른 하나는 MCP 커넥터 20개 넘게, 도큐사인, 아이언클레드, 아이매니지, 넷도큐먼츠, 렉시스, 톰슨 로이터스, 박스, 에버로. 이거 보고 변호사분들 좀 놀라셨을 거예요. 매일 켜고 끄는 도구들이거든요. 그게 클로드 안으로 다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지 아세요? 2가지가 동시에 풀렸거든요. 따로 풀렸으면 그냥 새 기능이네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같이 풀려서 갑자기 변호사 업무 전체가 클로드 안에서 한 흐름으로 이어져 버린 거예요.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옛날 방식을 그려볼게요. 변호사가 책상에 앉아요. 모니터 5개를 켜야 됩니다. 렉시스 켜서 판례 검색하고 결과 복사. 아이매니지 켜서 사내 계약서 찾고 또 복사. 거기에 클로드인지 GPT인지 켜서 붙여놓고 분석 부탁. 답변 받으면 워드 켜서 정리. 마지막으로 판례 인용이 진짜인지 다시 한번 확인. 도구 5개를 손으로 다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새 방식은요, 클로드 한 곳에서 다 끝나요. 렉시스를 클로드 안에서 바로 부르고, 아이매니지 계약서도 클로드가 알아서 가져오고, 분야 플러그인이 알아서 분석해주고, 결제 라인까지 갈 수 있는 양식으로 자동 출력. 판례 인용에는 출처가 같이 붙어 있고요. 일이 그냥 한 흐름 안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시간 절약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구를 옮겨 다니는 그 시간 동안 변호사는 사실 생각을 못해요. 그 시간이 줄어든다는 건 변호사가 진짜 변호사다운 일에 쏟을 수 있는 에너지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솔직히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 2026년 5월이었을까? 아무 때나 풀면 안 됐을까? 사실 다 이유가 있었어요. 법률 AI 시장은 이미 한참 전부터 기울고 있었거든요. 하비, 레고라 같은 스타트업이 막 떴고, 톰슨 로이터스는 자기네 코카운스를 아예 클로드 기반으로 갈아엎겠다고 발표하기까지 했어요. 프레시필즈, 퀸 에마누엘, 홀랜드 앤 나이트 같은 글로벌 로펌들은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AI를 쓰고 있다고 공개했고요. 또 하나는 MCP 표준이라는 게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커서, 제미나이까지 채택을 했어요. 인프라가 충분히 단단해진 거예요. 시장은 익었고 길은 닦였어요. 엔트로픽은 이 타이밍에 객단가가 가장 비싸고 도메인이 까다로운 시장 하나를 골라서 들어간 거예요. 진짜 똑똑한 선택이죠. 자, 이제 클로드4 리걸이라는 게 정확히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 해부해 볼게요. 이 클로드4 리걸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변호사 일하는 방식 그대로 패키지화된 클로드. 그게 다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새 모델이 아니에요. 클로드 4.0 모델 위에서 동작하는 번들이에요. 새 엔진을 단 게 아니라 기존 엔진 위에 변호사 전용 운전석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로드 프로, 맥스, 팀, 엔터프라이즈 같은 유료 플랜 쓰시면 추가 비용 없이 그냥 쓸 수 있어요. 윈도우랑 맥에서 다 돌아가는 데스크톱 앱만 깔려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플러그인은 한번 클릭하면 깔리는데 그 뒤에 셋업 인터뷰가 한 번 더 떠요. 이 셋업 인터뷰가 진짜 중요해요. 뒤에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12개 플러그인 한번 쭉 훑어볼게요. 솔직히 듣다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어느 분야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하면서 들어주세요. 커머셜은 계약 검토랑 NDA 위주예요. 일반적인 사내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깔게 되는 거고요. 코퍼레이트는 NNA 실사랑 클로징 체크리스트. 펌의 코퍼레이트 팀이 좋아할 거예요. 임플로이먼트는 노무랑 부당해고 대응. 사람 관리하는 회사라면 무조건 쓰게 되겠죠. 프라이버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DPIA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분야죠. 프로덕트는 제품 약관이랑 사용자 동의서, 스타트업 법무 담당자한테 딱이에요. 레귤레이터리는 규제 매핑이랑 신고서, 금융, 의료, 에너지 같은 규제 산업에 필수예요. AI 거버넌스는 신생 분야인데 점점 떠오를 거예요.
IP는 특허랑 상표, 리티게이션은 디스커버리랑 변론서 초안. 여기에 인하우스 카운슬, 컴플라이언스, 부동산 법률 분야까지 더하면 총 12개.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이거 다 깔지 마세요. 진짜로요. 본인 업무의 70%를 차지하는 거 3개 정도만 깔면 됩니다. 너무 많이 깔면 슬래시 명령이 너무 길어져서 오히려 헷갈리거든요. 이번엔 커넥터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쪽이 더 인상 깊었어요. 매일 변호사들이 켰다 껐다 하던 도구들이 그대로 클로드 안으로 들어와 버렸거든요. 전자서명이랑 계약관리는 도큐사인이랑 아이언클레드, 문서관리는 아이매니지, 넷도큐먼츠, 박스, 법률 리서치는 렉시스랑 코카운슬, 이디스커버리는 에버로, 그리고 사내 시스템 연결용으로 엘스위트랑 기타 사내 MCP. 이게 진짜 큰 변화인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변호사가 클로드한테 이번 분기 거래처 계약서 전부 가져와줘 라고 그냥 자연어로 말하면 클로드가 알아서 아이매니지를 호출해서 계약서들을 끌어와요. 이게 실제로 동작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검색하고 다운받고 옮길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 함정 하나가 있어요. 커넥터는 엔트로피 클라우드를 거쳐서 외부 서비스랑 통신해요. 사내 네트워크 안에 있는 MCP 서버를 쓰고 싶으시면 외부 IP에서 접근이 되도록 만들어놔야 돼요. 회사 정보보안팀이랑 미리 얘기 안 해놓으면 도입할 때 막혀요. 자, 이제 진짜 손에 잡히는 단계로 가볼게요. 설치하고 셋업하는 거. 실제 설치 한번 해볼게요. 3가지 길이 있는데 본인한테 편한 거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가장 빠른 건 웹이에요. 클로드.com/플러그인즈/리거를 주소창에 치고 유료 계정으로 로그인하시고 Add to 코워크 버튼만 누르면 끝. 10초. 데스크톱 앱이 더 편하신 분은 코워크 탭으로 가셔서 왼쪽 사이드바에 커스터마이즈 누르세요. 그 다음에 브라우즈 플러그인즈 누르면 카탈로그가 쫙 뜨거든요. 거기서 본인이 깔고 싶은 거 골라서 인스톨 누르면 됩니다. 가장 직관적이에요. 영상 보면서도 한 번에 따라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CLI가 익숙한 분이라면 클로드 플러그인 인스톨 리걸 앳 놀리지 워크 플러그인즈 라는 명령어 하나만 치시면 돼요. 팀 단위로 한 번에 깔 때는 이게 가장 빠릅니다. 근데 깔고 끝이 아니에요. 깔자마자 셋업 인터뷰가 자동으로 뜨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단계예요. 솔직히 클로드4 리걸의 진짜 차별점이 어디 있냐 하면 깔리는 게 아니라 깔린 다음에 있어요. 설치하자마자 클로드가 셋업 인터뷰를 시작해요. 우리 팀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물어봐요. 계약 검토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냐, 어떤 사안을 누구한테 올리냐, 위험도 판단 기준은 뭐냐, 회사 문서톤은 어떤 스타일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있어요. 매번 /리뷰 컨트랙트 같은 명령어를 누를 때마다 작은 맥락 폼이 한 번 더 떠요. 이번 건은 어느 쪽 입장에서 검토할 건지, 마감은 언제인지,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뭔지, 거래 맥락은 어떤지. 짧게 답해주면 그 정보가 결과 전반에 다 반영돼요. 이 두 층이 합쳐지는 거예요. 우리 회사 단위 학습 한 번, 사건 단위 학습 매번. 그래서 같은 명령어인데도 우리 회사의 NDA 검토 결과는 다른 회사랑 다르게 나와요. 진짜 우리 결제 라인 기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신입 변호사 한 명 온보딩 시키는 것보다 빠르고 더 일관돼요. 사람은 컨디션 따라 다르잖아요. 클로드는 같은 기준으로 매번 같은 결과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 셋업 인터뷰는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5초만 더 들이시면 결과 품질이 2배 차이 납니다. 설치하고 셋업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플러그인은 살아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설치된 플러그인 화면에 오른쪽 위에 커스터마이즈 버튼이 있어요. 누르면 새 코워크 작업이 열리거든요. 거기서 클로드한테 그냥 말하면 됩니다. 우리 팀은 NDA 검토할 때 비밀 유지 기간을 항상 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자연어로 지시하면 그게 그대로 학습돼요. 팀이나 엔터프라이즈 플랜 쓰시는 분들은 한 단계 더 갈 수 있어요. 본인이 잘 다듬어 놓은 플러그인을 팀 전체에 일괄 배포할 수 있거든요. 마치 우리 회사 전용 변호사 한 명을 복제해서 모든 팀원한테 한 명씩 주는 거랑 같아요.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엔터프라이즈 어드민은 한 발 더 나가서 누가 어떤 플러그인을 깔 수 있는지까지 통제할 수 있어요. 보안 신경 쓰는 큰 회사라면 이거 꼭 필요한 기능이죠. 처음 깔다 보면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미리 알고 가시면 5분 만에 끝날 일이 30분 잡아먹는 거 막을 수 있어요. 먼저 유료 플랜만 됩니다. 무료 플랜은 플러그인 카탈로그가 아예 안 열려요. 이거 모르고 카탈로그 어디 있냐고 문의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커넥터는 엔트로피 클라우드를 거친다는 거. 회사 방화벽 막혀 있으면 안 돼요. 회사 정보보안팀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로컬 MCP 서버를 끼는 플러그인은 권한이 크거든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랑 같은 권한이에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소스에서만 받으셔야 돼요. 또 셋업 인터뷰 건너뛰지 마세요. 결과 품질이 진짜 반토막 나요. 마지막으로 엔터프라이즈 환경이라면 어드민이 일부 플러그인 막아놨을 수 있어요. 카탈로그에 안 보이면 IT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이제 진짜 실전입니다. 어떻게 쓰냐? 답은 슬래시예요. 슬래시 하나로 다 됩니다. 입력창에 슬래시만 치면 본인이 깔아둔 모든 플러그인의 명령어가 자동 완성으로 쫙 떠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치다 보면 보이거든요. 커머셜 깔았으면 슬래시 리뷰 컨트랙트로 계약서 분석해요. IP 깔았으면 슬래시 페이턴트 클레임 컴페어로 특허 청구항 비교하고, 리티게이션 쓰는 분들은 슬래시 드래프트 모션 투 디스미스 한 번이면 변론서 초안이 나와요. 프라이버시면 슬래시 DPIA 드래프트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초안, 슬래시 한 번. 전문가 한 명의 워크플로우가 그대로 실행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쓰이는 슬래시 리뷰 컨트랙트를 본격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시면 계약서 PDF 하나 업로드하고 입력창에 슬래시 리뷰 컨트랙트만 칩니다. 엔터.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명령을 누른 직후에 작은 폼이 하나 떠요. 맥락 폼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본인이 어느 쪽 입장에서 검토할 건지, 마감은 언제인지, 중점적으로 볼 영역이 뭔지 짧게 골라요. 거래 맥락도 한 문장 적어주시면 더 좋고요. 이 폼에 5초만 투자하시면 결과 정밀도가 진짜 2배가 됩니다. 5초 아끼시려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후회하실 거예요. 잠깐, 분석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뭘 분석시키고 있는지부터 보고 갈게요. 오늘 시연에 쓰는 건 가상회사 두 곳의 상호 비밀유지 계약, 그러니까 뮤추얼 NDA예요. 어퍼처 다이내믹스랑 노스빔 로보틱스. 둘 다 가상회사인데 어퍼처는 대규모 AI 학습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고 노스빔은 자율 모바일 로봇을 만드는 회사라는 설정이에요. 두 회사가 AI 기반 함대 운영 시스템을 같이 개발해보자는 얘기를 시작하면서 그 과정에서 오갈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맺는 NDA예요. 발효일은 2026년 3월 18일. 분량은 A4 8쪽. 진짜 변호사가 실무에서 마주칠 만한 분량이에요. 이 8쪽짜리 영문 계약서가 슬래시 명령 한 줄로 등급별 분석으로 바뀌는 게 다음 화면이에요. 분석 결과는 신호등으로 나와요. 그린, 옐로우, 레드. 진짜 영리한 설계예요. 한번 보면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바로 이해돼요. 그린은 표준 조항, 시장 평균 수준이고 협상 없이 그냥 통과해도 되는 거. 빠르게 넘기시면 됩니다. 옐로우는 검토 필요, 애매한 거. 사내 정책이랑 충돌할 가능성이 있거나 실무적으로 의미를 한 번 더 따져봐야 하는 조항. 우리 시연에서는 NDA 제5조 해지 권리가 옐로우로 잡혔어요. 표면적으로는 양쪽 다 통지로 해지 가능한 조항인데 어퍼처가 이미 AI 학습 인프라 정보를 공개한 다음에 해지되면 영업비밀이 사실상 노출된 상태로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옐로우, 표면만 보면 공평한데 맥락 보면 한쪽에 불리해지는 그런 거. 레드는 위험 조항이에요. 협상하거나 거절해야 해요. 불리한 면책, 일방 해지권, 과도한 손해배상 같은 거. 보자마자 빨간불이 켜져야 하는 조항들이에요. 이 신호등 시스템이 왜 천재적이냐? 변호사 시간의 80%를 레드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린은 빠르게 넘어가고 옐로우는 가볍게 확인하고 레드만 깊이 보면 되는 거예요. 한 줄씩 다 읽던 시대가 끝났어요. 분야별로 명령어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정리해볼게요. 다 보여드릴 순 없는데 자주 쓰는 거 위주로요. 커머셜은 리뷰 컨트랙트랑 드래프트 NDA, 코퍼레이트는 NA 딜리전스랑 클로징 체크리스트, IP는 페이턴트 클레임 컴페어랑 TM 서치, 리티게이션은 드래프트 모션이랑 디스커버리 맵, 프라이버시는 DPIA 드래프트랑 컨센트 리뷰, 인플로이먼트는 핸드북 리뷰랑 터미네이션 레터, 레귤레이터리는 레귤러토리 맵이랑 파일링 드래프트. 이름만 들으면 좀 복잡한데 핵심은 이거예요. 각 명령마다 결과물 형식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결제 라인에 그대로 올릴 수 있는 양식으로 나오거나 클라이언트한테 그대로 보낼 수 있는 문서 형태로 나옵니다. 손볼 게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변호사가 형식 잡느라 보내는 시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케이스 하나가 톰슨 로이터스의 코카운슬이에요. 코카운슬 아시는 분들 많죠? 웨스트로로 유명한 법률 리서치 도구. 이게 이번에 어떻게 됐냐? 양방향이에요. 두 방향이 동시에. 한 방향은 코카운슬 자체가 클로드 위에서 돌아가게 됐어요. 톰슨 로이터스가 자기네 코카운슬 모델을 클로드 기반으로 갈아엎은 거예요. 그래서 코카운슬을 평소 쓰던 변호사는 모르는 사이에 클로드 품질의 답을 받게 됐어요. 다른 방향은 클로드에서 작업하다가 코카운슬을 도구처럼 호출할 수 있게 됐어요. 클로드 안에서 코카운슬의 판례 데이터베이스나 웨스트로 검색이 필요하면 그냥 호출하면 돼요. 따로 켤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 양방향 구조 때문에 어디서 시작해도 같은 품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로펌 입장에서는 두 도구를 모두 도입할 진짜 합당한 이유가 만들어진 거고요. 이제 실제 한 건의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끝까지 보여드릴게요. NNA 실사 한 건이 2시간 안에 끝나는 흐름이에요. 상황은 이래요. 변호사가 NNA 실사를 시작해야 해요. 옛날 같으면 어쏘 한 명이 3일 동안 잡고 했을 일. 먼저 변호사가 클로드한테 그냥 말해요. 이번 분기 NNA 대상회사 계약서 전부 가져와줘. 그러면 클로드가 알아서 아이매니지 호출해서 계약서들을 끌어와요.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슬래시 NA 딜리전스를 누르면 코퍼레이트 플러그인이 계약마다 핵심 조항, 위험도,
변경 요청 사항을 표로 정리해줍니다. 한 번에 자동으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위험 조항들에 대해서는 렉시스로 가서 관련 최근 판례를 자동으로 찾아서 첨부해요. 변호사가 검색어 칠 필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결제용 리포트를 자동 생성해요. 파트너 변호사가 그대로 클라이언트한테 던질 수 있는 양식의 PDF로요.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 옛날엔 3일. 진짜 게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쏘 변호사들의 새벽 야근이 사라지는 시대가 시작된 거고요. 근데 솔직히 도구 소개만 들으면 좀 회의적이실 수 있어요. 이거 진짜 되는 거 맞아 싶죠? 그래서 진짜 누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사례 3개 들고 왔어요. 다 공식 발표에 포함된 사례들이에요. 첫 번째 케이스. 프레시필즈. 영국 매직서클 글로벌 로펌이에요. 진짜 큰 데죠. 2026년 4월에 엔트로픽이랑 단연 파트너십 체결했어요. 그리고 33개 도시에 있는 전 직원 5,700명에게 클로드를 동시 배포했어요. 한 번에, 진짜 한 번에 그 큰 조직이 결과가 어땠을까요? 도입하고 6주 만에 사용량이 500% 증가했어요. 5대. 보통 새 도구 도입하면 처음엔 시큰둥하다가 천천히 올라오잖아요. 근데 여긴 시작부터 폭발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더 쓰고 싶어 했다는 뜻이에요. 프레시필즈가 공식 발표에서 그러더라고요. 클로드가 코딩, 작성, 그리고 미묘한 추론에서 다른 모델 대비 특히 우수했다고. 그냥 라이센스만 사서 깔아둔 게 아니라 엔트로픽 제품팀이랑 같이 법률 분야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공동 개발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한국 대형 로펌들도 이 방식 참고하면 좋을 거예요. 사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 그게 진짜 도입의 정석이에요. 두 번째 케이스, 퀸 애나누엘. 미국에서 가장 큰 속모 로펌 중 하나예요. 이게 진짜 인상적인 케이스인데 크리스토퍼 커처라는 파트너가 있어요. 펌에서 AI랑 데이터 분석을 총괄하는 분인데 코딩 경력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펌 전용 소송 플랫폼을 클로드만으로 직접 구축했어요. 본인이 인터뷰에서 그러더라고요. 비결은 클로드를 사건팀의 한 명처럼 다루는 거였대요. 파트너가 사건의 중간에 합류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연역 알려주고 핵심 발췌 보여주고 쟁점 정리해서 전달하잖아요. 그걸 클로드한테 똑같이 한 거예요. 사건 팀원처럼 온보딩 시킨 거예요. 본인 표현으로 혼자 했으면 평생 못 만들었을 수준의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변호사한테 가장 익숙한 일하는 방식, 즉 신입 변호사 가르치는 방식 그대로가 가장 효과적인 AI 활용법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신입 가르치듯 클로드 가르치면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 진짜 짠한 케이스예요. 노인 학대 사건이 있었어요. 피해자 측에 변호인 4명, 프로보노로 들어간 거예요. 무료 변론. 상대방은 엘로 200, 미국 매출 상위 200대 로펌. 자원 격차 어마어마하죠. 이 4명 중에 파라리갈 1명이 클로드 API를 활용해서 라이브 트라이얼 도구를 만들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교차신문 라인을 실시간으로 끌어오는 도구예요. 그래서 그 도구를 변호인석에 놓고 운영했어요. AI가 변호인석에 같이 앉던 셈이에요. 결과는요, 4명의 프로보노 팀이 엘로 200 로펌을 상대로 큰 액수의 배심원 판결을 받고 퇴장했어요. 다윗이 골리앗 잡은 거예요. 도구 하나로. 이 사례가 왜 중요하냐? 한국의 소규모 사무소나 부티크 펌, 그리고 1인 변호사분들한테 진짜 의미가 커요. 자원이 아니에요. 도구 활용 수준이 결과를 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 굉장한 희망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시작했던 그 NDA 분석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결과 화면이 어떻게 보이느냐? 검토 문서가 뮤추얼 NDA로 명시되고 2026년 3월 18일자 발효 계약이라는 정보가 자동 표기됩니다. 이미 정리되어 있어요. 핵심 결론은 한 문단으로 압축돼요. 이 NDA는 전반적으로 어퍼처에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끝. 그리고 가장 시급한 이슈로 제8조 자녀 지식 조항이 잡혀요. 옐로우 등급으로 처리된 제5조 해지 권리 조항도 같이 설명되고요. 옆에는 변호사 검토 보강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 아니라는 면책 고지가 명확히 표시돼요. 이게 진짜 영리해요. 사용자한테 책임 분배가 명확하니까요. 정리하면 슬래시 명령 한 줄, 맥락 폼 5초, 그리고 이 모든 결과 이거예요. 자, 사례들 보고 나면 본인도 깔고 싶어지죠. 근데 한 가지 강조드릴게요. 12개 다 깔지 마세요. 진짜로요. 본인이 사내 변호사라면 커머셜, 프라이버시, AI 거버넌스, 임플로이먼트 이 4개면 일상 업무 거의 다 커버됩니다. 로펌 코퍼레이트 팀이라면 코퍼레이트, 커머셜, 레귤레이터리, IP 4개. NNA랑 거래 자문에서 시너지가 진짜 커요. 송무팀이라면 리티게이션, 임플로이먼트, 컴플라이언스 3개면 됩니다. 분쟁이랑 노무 디스커버리 위주로 효과 봅니다. 본인 업무의 70%를 차지하는 거 3개에서 4개. 그것만 깔고 셋업 인터뷰에 진짜 시간 들이세요. 그게 진짜 빠른 길이에요. 근데 솔직히 아무리 좋은 도구도 한계가 있어요.
엔트로픽이 명시한 주의사항이랑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함정도 한번 짚고 갈게요. 엔트로픽이 공식 권고에서 분명히 못 받았어요. 고위험이나 규제 영역에는 단독 사용하지 말라고요. 모든 결과물은 자격을 갖춘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요. AI는 보조 도구입니다. 최종 책임은 사람이 져요.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법원 제출 서면, 형사사건, 인수합병 최종 계약 같은 고위험 사안은 무조건 변호사 검토 거치세요. 판례 인용은 렉시스나 케이스노트 같은 1차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시고요. 환각, 즉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만들어내는 현상이 아직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요 결제 라인에서 AI 출력을 그대로 올리는 건 위험해요. 변호사 서명 한번 거치는 게 안전합니다. 보안 차원에서도 챙길 게 있어요. 데이터 통신 경로는 엔트로피 클라우드를 거친다는 점을 회사 정보보안팀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내 MCP 서버 쓸 거면 외부 IP에서 접근 가능해야 하니까 방화벽 정책 미리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익명화, 계약서나 의뢰인 정보는 가능한 익명화 처리 후에 입력하세요. 고객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는 마스킹하는 게 안전합니다. 팀이나 엔터프라이즈 플랜이면 어드민이 플러그인 화이트리스트 관리할 수 있어요. 보안팀이랑 미리 상의해서 설치 범위 정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로컬 MCP 서버 권한. 이게 좀 위험해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랑 같은 권한 가지거든요. 신뢰할 수 있는 소스만 깔고 정기적으로 감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로벌 발표를 한국 변호사와 사내 법무팀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부터 시도하면 좋을지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큰 효과 보는 역할이 5입니다. 모펌 어소시에이트는 계약 검토랑 디스커버리 1차 작업이 자동화되면서 주당 15에서 20시간이 그냥 절감돼요. 어소분들 새벽 야근 줄어드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질이 바뀝니다. 사내 법무팀 인하우스는 일상 NDA, 약관 검토, 사업부 1차 응대까지 자동화돼서 주당 10에서 15시간, 한 명이 2명목 할 수 있어요. 1인 사무소랑 붓띠끄는 리서치, 변론서 초안, 마케팅 자료까지 합쳐서 주당 8에서 12시간, 작은 사무소가 큰 사무소처럼 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법무 컴플라이언스는 규제 매핑이랑 정책 일관성 검사에서 주당 6에서 10시간, 스타트업 법무 담당은 약관, 노무, 개인정보 동시에 케어하면서 주당 5에서 8시간, 핵심은 1차 작업의 자동화예요. 절감된 시간을 의뢰인 응대랑 진짜 고난도 사안에 다시 투입하면 매출이랑 만족도가 같이 올라가요.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일의 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적용할 때는 좀 챙기실 게 있어요. 지금 커넥터는 영미권 서비스 중심이에요. 한국법률 DB 그러니까 법령정보센터나 케이스노트 직접 연동은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직접 검증 워크플로우를 같이 돌리셔야 해요. 변호사법이랑 변리사법 같은 비변호사 자격 행위 제한이 한국에는 있어요. 본인 자격 범위 안에서만 쓰셔야 합니다. 의뢰인 정보 익명화는 한국에선 변호사 윤리 차원에서 더 엄격하게 해야 해요.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가 기본이고요. 로펌 도입하실 거면 보안실이랑 정보화 부서랑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외부 IP 통신이랑 데이터 처리 위탁 계약 검토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결과물 품질이 영어보다 살짝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 분석은 영어로 받고 마지막에 한국어로 번역하는 흐름이 더 안전한 편이에요. 자, 마무리할게요. 도구는 도착했어요. 진짜 도착했어요. 이제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진짜로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거 딱 3가지만 드릴게요. 먼저 본인 클로드 플랜 확인하세요. 프로, 팀, 엔터프라이즈 중에 하나여야 플러그인 쓸 수 있어요. 없으시면 트라이얼이라도 한 달 돌려보세요. 그리고 분야 플러그인 하나만 깔아보세요. 12개 다 받지 말고요. 본인 업무 70% 차지하는 거 하나. 그리고 셋업 인터뷰는 끝까지 진행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주만 측정해보세요. 평소 30분 걸리던 작업이 몇 분에 끝나는지. 그 숫자 하나가 본인 도입 의사결정에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누가 말해주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체감한 게 제일 세요. 도구는 손에 들어왔어요. 이제 쓰는 사람이 변호사 시장의 그래프를 다시 그릴 차례예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